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완전 흥행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분당대회다, 분당대회다,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의원과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총선 때 둘이 껴안지 않았었습니까? 형제처럼 둘이 껴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최고의 막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사적인 공천을 한동훈 후보가 저질렀다. 그리고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 팀과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장해찬의 폭로도 있었고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쇼츠를 보다 보면 한동훈을 칭찬하는 쇼츠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김건희를 칭찬하는 쇼츠들이 올라옵니다. 이거 뭐지? 내가 보는 알고리즘엔 이들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말하고 욕하는 쇼츠까지 또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그리고 여론조성팀, 그리고 우리 양문석 의원이 밝혀낸 댓글팀의 내용과 여론조성팀의 내용은 이것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두리킹입니다. 한동훈 두루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상 방뇨를 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맡아도. 참 이런 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해야 할까요? 노상 방뇨하듯이. 과거 원희룡 후보의 사법연수원 시절 파출소 소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을 콕 집어서 그렇게 또 써먹는 한동훈 후보 참 비열합니다. 그런데 둘 다 비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중질환, 보수의 몰락. 맞는 말 아닙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한동훈과 원희룡의 싸움에 자중질환의 보수의 몰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당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국힘당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7.23 국힘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16일 개최된 3차 TV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과 여론조성팀 의혹을 두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협공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3명을 상대로 벌인 싸움에서 한동훈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어떻게 3명이 공격해도 1명을 못 이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그건 한 후보자의 깐족거림과 상대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순발력에 오히려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되치기 당한 결과인데요. 그 무대뽀 원희룡도, 무개념 나경원도, 개뻔뻔 윤상현도 같은 꼴이었습니다. 한동훈의 맛을 제대로 본 건데요. 순간순간 할 말을 잊어버린 듯한 이들의 모습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40대 법무부 장관,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통령과의 관계로 여기까지 왔죠. 저는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마치 항아리에서 곶감만 빼먹는 모습 같아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들게 합니다.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을 감안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다 하셨죠? 네. 최상병 특검은 아직 혐의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흐름에 일단 내맡기고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은 당 대표로서 임무 수행에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서 검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도 댓글이 올라올 텐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민의 자발적인 댓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지지하는 댓글이 많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으니까 저거는 제가 시킨 걸 것이다. 아,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막가는 확실한 거다라고 증거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 있는 당 대표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그런 거고요. 어떤 그래서 증거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아니 주십시오. 그 양문석 의원이 하는 거고 제가 장해찬 당시 지금은 탈당한 분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셨죠. 출마하는 정치인이셨고요. 그렇다면 그분도 논객으로서 자주 나가는 분이니까 이런 식의 저희 당과 우리 당의 전략에 대해서 공격하는 외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달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뭔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여론조성팀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원 단계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거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내년 9월에 만약 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보수 정치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 각광받는다. 그럼 누구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시지 말고 내년 9월에 제가 제 그러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당대표를 하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권을 생각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9월에는 괜찮았는데 내년 12월에는 그만둔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9월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10월에는 갑자기 그럼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원 단계로 고치십니까?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쉽게 고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9월 지나서는 만약에 그만두시지 않으면 계속 대권은 접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해석을 미리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나 아니라 의원님께서 9월 지나면은 대선은 못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꿈이 있다면 내년 9월에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선에 나갈 당대표는 9월 이전에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아니 본인 얘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는 걸 너무 기정사실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17일 오늘은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 모두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관하는 4차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쟁점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후보 모두에게 OX 퀴즈로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후보자 모두 5편 말을 들었는데요. 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 정신에 따라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우리 영부인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선물을 들고 간 그 백에 대해서는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 않느냐며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있다며 그런 전환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나 후보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좀 일찌감치 사과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몰카 공작 그런 부분은 너무 그 당시 우리 여권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성역 없는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도 아버지 친구가 계속 소통하다가 미국에서 왔다. 이것도 선물이다. 그것을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어 그래서 그걸 돌려줘라 했는데 사실 저는 믿는다. 김건희 씨의 그 말씀을 이라며 조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것이라고 애들로 옹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찬성했는데요. 그렇게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던 후보들이 모두 왜 이러는 걸까요? 아주 미묘하게 김건희 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곧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는데요.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끝나는 마침표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후보는 이날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에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자 본인 사건이잖아요 라고 반박했는데요. 나 후보는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후보가 공소 취소 청탁을 한 건데요. 이걸 후보자 토론회에서 폭로한 겁니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나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정치 인생도 앞으로 순탄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수사를 받아야죠. 사법 청탁이 웬 말입니까? 이러니 분당 대회라고 하는 거죠. 나 후보는 토론회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은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신에게 최대 리스크였겠죠. 옅은 싸움 중에는 개싸움이 제일 재밌습니다.